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안녕하세요.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수입니다. 와. 네. 자, 고민 중에요. 네. 우리가 재정 관리에 대한 많은 또 문의 상담을 하다 보면 고민 중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계획은 훌륭하게 재정 계획, 네. 계획은 훌륭하게 잘 만들었는데 네. 훌륭한데 이게 결과를 보면 좀 슬퍼. 계획은 훌륭한데 네. 결과를 보면 슬퍼다. 즉 계획대로 안 되는 안 경우, 된다. 우리가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특히 돈의 문제에서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음. 계획과 달라서 계획과 다른 기대와 다른 결과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 경험에는 네. 많은 상담을 해오신 네네. 제 상담 사례 경험에서 보면 지출 맞아요. 통제가 우리가 참 지출 관리가 힘들어요. 네, 우리의 욕구, 욕망 또 필요하고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서도 따박따박 나가는 전기 지출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뜬금없이 나가는 일종의 비정기 지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비정기 지출이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결과를 또 엇박자. 네네네. 그래서 슬프게 만드는. 맞아요. 또 우리의 큰 틀의 장기적인 그 재정 계획을 또 조금 일그러지게 만드는, 망치는 이런 주범이 비정기 지출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은? 우리 데나리온 음. 주에 당신의 재정을 희년을 선포하라. 예. 그 조회수 되게 많더라고요. 예, 다 희년을 선포하고 네, 싶은 분들이 예. 많아서. 성도님들이 역시 믿음이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희년을 선포한 분들이 많이 오고 희년을 선포하고 잘 가요. 근데 1년 뒤에 만나보면 딱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그게 비정기거든요. 비정기. 네, 예.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면 500만 원 버는 지체예요. 제가 500 기준이 생각보다 500이 부부 합산 한 500 정도 버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형제가 250 자매가 250개 벌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 300을 쓰고 200을 저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저축을 해서 200을 저축했는데 1년 지나면 200을 저축하면 재무 상태표에 2,400. 그렇죠. 순자산이 2,400이 늘어야 되는데 중간에 진짜 적금이 깨지기도 하고요. 몰빵 적금도 깨지고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비정기가 통제도 안 되기도 하고 놓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대표님 작년에 예. 대표님은 돈을 좀 안 쓰는 분이에요. 예. 쓸 데가 없어. 아이들 다 키워. 워낙 검소하세요. 예. 저랑 좀 다른데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랑 상담했던 분들이 2020년도에 1년 동안 옷 샀던 총 피복비, 그다음에 명절 있잖아요. 예, 예. 부모님께 명절도 드릴 거나 못 만나도 계좌만 보내라 이랬거든요. 작년에 내려오지 말고 송금만 해라 그렇죠. 그랬잖아요. 플래카드 붙고 돈만 내려 보내라.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나 또 뭐 전자기기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매달 말고 예. 1년간 썼던 총 합이 얼마냐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정기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집도 200만 원을 저축하는 줄 알았는데 비정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저축했대요? 결국 비정기를 1,10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월 100만 원이 없어지는 개념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비정기를 잡아드렸거든요. 예. 비정기를 50만 원 포함해서 300을 쓴 건데 이분들은 50만 원만 써야지. 1년에 600만 원 써야지 했는데 지나 보니 1,200 정도를 그렇군요.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은 비정기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네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여러 이제 세계사 전쟁에서 보면 베트남 전쟁,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 항복했잖아요. 네네네. 오랜 전쟁에서. 그랬었죠. 그 원인이 그 게릴라. 맞아요. 그죠? 정규군에서는 항상 이겼는데 정규전에서는 이겼는데 이제만 하면 게릴라. 그죠? 그냥 쉴 새 없이 갑자기 숲속에서 튀어나오는 맞아요. 이 게릴라. 네, 예상 못하는 예, 것들. 그 게릴라한테 계속 잽을 후들게 네. 맞아가지고 결국은 맞아요. 정규군이 무너졌죠. 그렇죠. 이게 그런 현상이네. 그럼요. 그죠? 네. 정기적인 지출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빤한 지출,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데 이 베트콩처럼 게릴라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게릴라, 이게 그렇죠. 비정기 지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비정기 지출이 되게 많아요. 근데 5월달에 만약에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그죠.
어린이날 있죠. 거기다 생일까지 겹치면 급여 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죠. 아 그러면 5월 달에는 절대 생일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5월에 태어나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재정을 잡아갈 때 제가 그래요. 비전기를 잡으면 거의 다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전기 지출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쓰면 다 통제권 안에 있는데 1년간의 비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또 3가지 정도로 비전기 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정기 지출을 잡는 게릴라를 잡는 3가지 비법이 네네네네.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비정기 지출을 항목을 체크가 잘 안 된다 그죠? 네네네네. 예, 체크가 네. 잘 안 되는데 이게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예를 들었지만 각종 경조사, 네. 또 뭐 가족 생일, 어버이, 또 부모님, 어린이, 또 네. 자녀들, 또 명절, 네, 휴가,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보면 비정기 지출도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그죠? 거죠. 관리가 안 되면.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 게릴라들을 때려잡는 네. 3가지 비법 첫 번째는 네네. 뭐예요? 첫 번째는 항목을 정하고 항목당 예산을 적어주라는 거죠. 항목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경조사비 그렇죠. 이런 네, 항목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 경조사도 2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에게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적는 거죠.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비정기 지출 항목에 1번 가족 경조사. 가족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버이날. 또 생신 이런 것들이 가족 경조사에 예. 좀 포함이 되는 거고요. 2번째가 지인 경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게릴라예요. 우리가 이제 부조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죠. 지인 경조사가 만약에 내가 부조가 200인데 연간 200이든 100인데 내가 100을 맞춰놨어요. 그러면 야 친구들한테 예. 나 이거 100 넘으면 너 결혼하지 마. 예. 이렇게는 그런 못 할 수가 하잖아요. 없어. 네. 또 이제 또 안타까운 또 이런 네, 또 부조도 소천도 하면 안 있잖아요.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그걸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할 수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도 힘들 때 예비비가 따로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좀 적어보는 거죠. 네, 적어봐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이 1번은 가족 경조사, 2번은 뭐 지인 경조사가 있는 거고요. 3번째가 명절이에요. 명절. 네, 그러니까 예. 명절은 2번 정도가 있으니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도 주로 추석하고 뭐 설날이니까 예. 얼마를 해야 되겠다. 양가 부모님께 얼마를 하고 또 우리가 내려갈 때 명절에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교통비는 전기 지출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3번째가 2번이 있는 명절이 되는 거고요. 4번째가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카드로 할부하면 안 됩니다. 아하. 네, 그냥 1년에 한 번 내는 거 일시불로 예. 한 번, 2번 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내는 것들이 4번째고요. 5번째가 레저나 여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여행. 그래서 이런 것들도 1년간 우리는 여행 경비로 200을 쓰겠다. 그럼 뭐 50만 원씩 4번 여행 가는 집도 있고요. 여름에 한 방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니까. 예. 근데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신혼부부가 예산 잡아놓고 아이 가졌다고 괌에 옛날에 갔다 왔는데 예산을 다 쓴 거예요. 들어올 때 선물 하나도 못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산의 개념이니까. 그렇군요. 네. 이게 생각 없이 놀다 보면 결국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이것도 그럼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항목은 여러분들이 1번, 2번 나누면 되는데 어쨌든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정기 지출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행이나 심지어 이제 겨울에 스키 타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레저에 포함되는 스키 장비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잘 것들이- 질러 이렇게 장비는 우리가 그냥 질러 그죠? 아, 그럼요. 왜냐면 이게 남들하고 비교되는 거죠. 예. 네. 또 이걸 사면 또 부대되는 네. 그 관련되는 다른 것도 또 사고 싶은 이런 충동이 그게 이제 디도로 효과라고 해서 마케- 하나 사서 같이 바꾸는 거죠. 그렇죠. 마케팅 쪽에서 또 계속 그걸 네네네. 유혹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0만 원짜리 하나 사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100만 원을 들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이제 항목을 하나만 더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피복비. 아, 피복비. 네, 피복비도 겨울 이런 집도 있어요. 피복비를 정했는데 겨울 코트가 좀 좋은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2년마다 이 집은 신혼부부가 2년 동안 남편 거 큰 외투, 2년 뒤에는 자매 거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비정기출의 예산에 항목을 정하고 얼마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피복. 그렇죠. 옷도 우리가 사실은 충동 구매도 많이 하잖아요.
싸다고 또. 그럼 예, 주로 어느 부위는 싸면 사요. 예, 예. 예.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꼬치면 사고요. 예. 일반적으로 또 어떤 예. 자매들은 저렴하면 자꾸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저렴하다고 사다 보면 그것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럼요. 할인 받은 게 아니고 비용을 지불한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더라고요. 네, 네. 예, 습관. 자, 그래서 비정기 게릴라를 때려잡는 세 가지 비법 가운데 첫 번째는 항목을 정해보자. 그리고 자, 두 예산을 번째는,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목의 예산을 정하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항목의 예산을 정했잖아요. 그럼 1년 지나는 동안 비정기는 좀 기록해야 돼요. 기록. 지출을 기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비정기가 전체적으로 내가 막 500이다, 600이다 예. 그러면 이 항목을 적는 거는 그러니까 항목을 적는 건 잘했는데 지출을 체크 안 하면 예. 보통 9월 되면 다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출을 체크해서 각 항목별로 5월달, 6월달 가면서 얼마 남았는지를 체크해서 그 남는 거 안에서만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기록. 그렇죠. 기록하기. 그러니까 지출을 기록을 해서 얼마 남았다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로 예산을 정하고 네네네네. 두 번째는 체크한다는 것은 항목별 정해진 예산 안에서 네네네. 원래의 계획대로 잘 지출이 되고 있는지 오버되고 있지는 않는지 네네네. 이것들을 이제 체크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왜냐하면 피복비를 내가 우리면 한 가족의 피복비를 200을 잡았다고 쳐요. 예를 예, 들어서 예. 그러면 이제 그게 1월 달부터 된 거니까 그럼 10월 달 돼서 200만 원 중에 얼마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용돈이나 매달 그 자동이체 통장이나 제가 통장 나눠줬잖아요. 이런 거는 매월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체크 안 해도 뭐 금방 한 달 지나거든요. 예. 근데 1년은 체크를 반드시 해서 그것도 통제를 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 거죠. 아니면 예. 다 놓쳐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는 게릴라 잡는 비재정 지출, 비정기 지출을 잡는 세 가지 비법. 첫 번째는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예산을 정하자. 네네네. 두 번째는 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실제로 네. 잘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자. 그렇죠. 체크하고 또 뭐 나중에 연말 되면 이제 결산 같이 체크하는 것도 결산이니까. 체크도 뭐 한 결산이- 달에 한 번씩 체크한다든지 네네네네. 또 이제 나중에는 1년 결산 네네네네. 이런 게 필요하겠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얼마를 써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소득의 저는 이제 비정기 지출의 1년간의 총합이 예. 아까 만약에 500만 원 버는 부부가 있었잖아요. 이 5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100%부터 그러니까 연간 쓴 금액이 예. 자기 월 급여의 100%부터 맥스 많아도 150%를 못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부터 750만 원까지. 아,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오해를 했는데 자기가 버는 연봉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월급에 네네네. 우리가 월급을 12달 받으니까 소득이 네네네네. 한 달 1년에서 한 달치 불러 또는 한 달치 한 150% 정도를 그렇죠. 범위를 정해보자 이거는. 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 지출할 때 원래 구성비가 있거든요. 식비, 외식비 얼마, 예. 자녀 교육비 얼마, 11조 얼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희년을 선포했는데 비정기가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어떤 분은 부부로 내가 온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300을 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연간 이 모든 비정기를 한 300만 원부터 뭐 한 400만 원 사이에 예. 넘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되 이 예산을 잡을 때 비정기를 맥스 여러분 소득의 월급의 150%를 넘지 않도록. 근데 보통 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제 맞물려 돌아간다. 그죠? 그렇죠. 첫 그렇게 번째는 되는 거죠. 항목 정하고 항목별 예산 정하고 두 번째는 그 항목별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쓰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기적으로 거죠. 뭐 월별, 또 네. 뭐 분기별, 연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네네네. 또 피드백 해보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가 우리의 총 소득에서 한 달치 내지는 한 달치의 1.5배 정도. 그렇죠. 한 달과 한 달 반 정도의 그렇죠. 총합으로 비정기를 써라는 거죠. 종합으로 이제 다
그 네네.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네네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또 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그렇죠. 수도 거기 있으므로 맞춰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또 항목별 예산을 다시 그렇죠. 할당한다든지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되면 꼭 써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올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총 파이가 작아지는데 지출은 계속 유지돼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500만 원 벌다가 자매가 출산 이후 좀 쉬게 됐다. 그럼 형제가 300만 원밖에 못 벌면 예. 비정기를 한 700만 원 쓰다가 뭐 400만 원 써라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또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비비나 적금 통장 깨서 예. 또 좀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비정기를 몇 천만 원 쓰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매덕이 되게 아, 그건 아니에요. 소득이 1,000만 원 버는 이게 50대 부부가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많이 버는 거죠. 벌었는데 저축을 못 하는 거죠. 200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연간 비정기가 2,500만 원씩. 그리고 나이 들면 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버는 사람 못 이긴다. 근데 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절대 안 그죠? 되는 거죠. 예, 네. 아끼는 사람도 못 이긴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4개의 통장 네네네. 그죠? 네. 그 시스템하고도 굉장히 잘 맞물리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나가는 이 비정기 지출도 예. 중요하지만 또 리마인드 해드리면 우리가 1번 자동이체 통장 그때 하라고 예.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카드가 필요 없고 1번 통장이 자동이체가 다 된다. 2번이 이제 통제 통장, 뭐 경비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3번이 그때 비정기로 예. 좀 잡아드렸거든요. 부부들은 3번이 용돈이고 4번이 비정기고 예. 청년들은 뭐 생활비랑 용돈하고 분리시키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매월 예산을 잡아드릴 때 예. 비정기를 예산을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그 비정기를 잡아놓고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50만 원 잡았는데 1년 지나니까 얼마 쓴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반드시 비정기를 다시 체크하고 특히 이제 지출을 체크해야 되는 게 더 커요. 예, 그래서 항목별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체크해서 한번 해보면 조금 여러분들 힘들게 재정을 선포했다. 예. 아멘. 그러고 달려가다가 1년 뒤에 만나보면 비정기 때문에 다 펑크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센터장님 이야기하셨지만 4개의 통장 그 영상도 네. 꼭 이번 다시. 영상과 또 맞물려서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재정 관리에 가장 좀 불편한 맞아요. 부분, 게릴라 비정기 지출을 어떻게 때려잡는지 3가지 비법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늘 우리는 계획을 하죠, 재정 관리. 계획을 하는데 이게 계획할 때는 굉장히 썰리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네. 모습을 그려보면서 계획을 하니까 감사하고 썰려 있는데 자칫 이 비정기 지출을 관리 못하면 그것이 결과가 엇박자 네, 하면서 슬퍼집니다. 우리를 슬퍼지게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썰레이는 계획 그대로 결과도 기쁜, 그죠? 네. 결과도 기쁜 우리 크리스찬 가정 되면 아멘.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데나리오는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